자, 네 번째입니다. 손발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뼈, 고래 형태 및 발생인데요. 그중 첫 번째, 골격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호의 기능인데요. 첫 번째는 뇌와 뇌장기관을 보호하는 기능을 합니다. 중요한 기관인 뇌와 내장기관을 보호하는 기능을 보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저장 기능입니다. 칼슘이나 인 등의 무기질을 저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지의 기능인데요. 이렇게 인체를 지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네 번째는 운동의 기능입니다. 근육의 운동을 시키는 운동의 기능. 그 다음 골수에서 혈액을 생성하는 주혈의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골격의 기능 총 5가지인데요. 이것도 시험에 주로 잘 나오는 부분이니까 많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골격입니다. 인체의 총 골격은 206개. 206개의 뼈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체중의 약 20%를 차지합니다. 자, 세 번째 뼈의 성장을 살펴보시면 길이 성장과 부피 성장이 있는데요. 자, 길이 성장은 뼈의 길이는 어디에 성장할까요? 자, 성장판에서 활발한 세포 분열에 의해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뼈의 부피가 성장하는 건 고라세포랑 파골세포의 작용에 의해서 성장이 됩니다. 자, 뼈의 형태에 따른 분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뼈의 형태, 뼈의 생김새는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죠. 보시면 긴 뼈가 있고 단골, 짧은 뼈가 있고요. 그리고 납작한 뼈가 있고 불규칙한 모양의 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자골이라는 그런 씨앗 모양의 뼈가 있고 함기골이라는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6가지로 나뉘는데요. 6가지 중에는 그 장골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자, 여기에 보시는 상완골, 요골, 척골 이런 뼈의 이름인데요. 팔의 뼈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체 부위 중에서 긴 뼈를 가지고 있는 부위는 팔다리겠죠. 그래서 팔 쪽에 있는 뼈고요. 대퇴골, 경골, 비골은 다리 쪽에 있는 뼈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팔다리의 길이가 긴 뼈는 장골이고요. 아래쪽에 보면 짧은 뼈가 있어요. 길이가 짧은 뼈는 어디에가 있을까요? 저희 마디가 많은 곳. 자, 손가락과 발, 손발이 있겠죠. 자, 손하고 발에 있는 수근골과 족근골이 그 단골의 형태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 평평골이 있는데 납작한 모양의 뼈를 이야기를 합니다. 납작한 모양의 뼈는 저희 두개골 보시면 두개골의 뼈가 되게 납작하죠. 그리고 자, 어깨 쪽에 뼈가 있고요. 자, 가슴 쪽에 또 뼈가 있죠. 그래서 납작한 모양의 뼈는 이런 종류가 있다. 그 다음 아래쪽에 이제 불규칙한 모양의 뼈는 무엇이 있냐면 모양이 일정하지 않은 뼈를 얘기를 합니다. 척추골, 그렇죠? 그리고 광골이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종자골이라는 씨앗 모양의 뼈를 얘기를 하는데요. 전두골과 쓸개골이 있겠죠. 무릎에 있는 뼈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함기골은 공기가 차 있는 뼈인데 전두골, 그리고 상악골, 사골, 저평골, 측두골이라는 이 종류의 뼈들은 어디에 있는 뼈냐면 얼굴에 있는 뼈입니다. 그래서 얼굴에 쪽에 있는 뼈들이 공기가 차 있는 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래 구조인데요. 뼈 골은 첫 번째 보시면 골막. 그 뼈의 바깥면을 덮고 있는 두꺼운 결합 조직입니다. 그래서 섬유막으로 보호, 영양, 재생, 성장을 담당하는 부분을 골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래는 골단인데요. 그 뼈나이 판정에 이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골과 골 사이의 충격을 흡수하는 결합 조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 치밀골인데요. 뼈의 가장 바깥쪽 신경과 혈관 통로인 하버스관과 볼크만관이 존재하는 부분이 바로 치밀골이고요. 그 아래 해면골은 뼈의 중심 내부를 구성하는데 뼈는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스펀지처럼 안에 해면의 그런 모양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골수강인데 뼈의 내부에 골수가 차 있는 공간을 이야기를 하고요. 골수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그래서 적색골수와 황색골수. 그래서 적색골수는 혈액을 만드는 조혈 기능을 하고, 자, 황색골수 같은 경우는 지방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황색을 띠면서 조혈 기능을 상실한 골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가장 중요한 손과 발의 뼈대입니다. 그래서 손가락과 발가락의 뼈의 개수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손의 뼈의 모양입니다. 보시면 말절골, 그리고 기절골, 아까 말했던 종자골도 나오고요. 자, 요골과 척골, 이건 이제 팔의 뼈를 이야기를 합니다. 잡뼈라고도 이야기하고 척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손가락의 그 개수는 몇 개가 있는지, 손가락 뼈의 개수는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목을 구성하는 손목뼈는 총 8개죠. 자, 여기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디의 뼈는 총 5개. 자, 엄지손가락의 뼈는 총 2개죠. 나머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의 경우는 총 3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기절골, 중절골, 말절골 이렇게 3가지의 마디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엄지손가락은 어때요? 엄지손가락은 마디가 2개이죠. 자, 이렇게 봤을 때 뒤쪽에 가보면 손뼈는 총 27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래서 확인해 주셔야 되고, 아까 봤을 때 수근골, 손목뼈 8개입니다. 중수골 5개, 수지골 14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지골과 중수골, 수근골, 아까 보셨듯이 앞쪽에서 보셨듯이 손가락에 있는 뼈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아래팔의 내측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잡뼈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척골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래팔의 내측은 손목뼈와 무지 방향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뼈는 요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뼈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보시면 발은 26개의 뼈로 구성되어져 있고, 측근골 7개, 중족골 5개, 족지골 14개로 분류가 됩니다. 앞에서 살펴보셨던 손의 뼈와 같이 지금 이 부분은 개수가 같습니다. 14개로 족지골, 말절골 해서 똑같이 14개지만 다른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자, 손의 수근골은 8개지만 자, 발의 측근골은 7개로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를 알아두시고요. 손은 27개의 뼈, 발은 26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 꼭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손과 발의 근육이고요. 근육의 분류를 보시면 근육은 크게 골격근과 평활근, 심근으로 분류가 되고요. 자, 골격근 같은 경우는 의지에 의해서 통제될 수 있는 수위근을 골격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뼈와 뼈 사이에 붙어 있는 근육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평활근 같은 경우는 그 내장 근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방광, 자궁 등의 벽을 이루고 있는 근육을 평활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심근은 심장에 있는 심장 근육을 이야기를 하겠죠. 또 평활근과 심근 같은 경우는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다른 말로 불수의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근육은 수의근과 불수의근이 있다. 그래서 이 근육의 분류를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근육의 기능입니다. 근육은 신체 내부 운동을 담당을 하고요. 그리고 혈관 수축에 의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소화관, 아까 내장 근육이 하는 일은 소화관 운동에 의한 음식물을 이동을 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네 번째, 배뇨나 배변의 활동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호흡 운동을 담당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손, 발의 근육 형태를 살펴보면요. 손, 발의 근육 형태. 손가락을 벌리거나 펴서 회전하거나 운동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신근, 다른 말로 편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손가락, 발가락 사이를 벌리는 근육은 외전근, 발림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손, 발목과 손가락을 구부리는 내외양에 작용하는 근육을 굽힘근이라고 이야기하고, 손가락, 발가락 사이로 모이거나 붙이는 근육은 내전근, 다른 말로는 모음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건을 쥐거나 잡을 때 사용하는 근육은 대립근, 그 맞성근이라로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손발바닥을 위로 향하게 하는 근육은 회의근, 그리고 손, 발목을 안쪽으로 혹은 위쪽으로 향하게 하는 근육은 회내근이라고 합니다. 승모근은 많이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어깨에 있는 근육을 이야기를 하고요. 견갑골을 올리고 내외측 회전에 관여하여서 팔을 올리거나 바깥쪽으로 돌릴 때 사용하는 근육을 승모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손의 근육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지손가락 근육, 다른 말로 무지구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엄지편근, 엄지굽힘근, 엄지벌림근, 엄지모음근, 그리고 엄지맞섬근이 있습니다. 엄지편근은 단무지 신근과 장무지 신근으로 또 나뉘어지고요. 단무지 신근은 엄지손가락 및 손목을 펴는 근육을 이야기를 하고요. 장무지 신근은 엄지를 펴는 근육을 이야기합니다. 엄지 굽힘근은 단무지 굴근과 장무지 굴근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단무지 굴근은 엄지손가락을 구부리는 근육으로, 그리고 장무지 굴근은 엄지손가락을 구부리는 근육, 똑같이 엄지 굽힘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지 벌림근은 단무지 외전근이 있고요. 엄지손가락을 벌리는 근육이고요. 자, 아래쪽에 장무지 외전근은 엄지손가락 및 손목을 벌리는 근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지내전근, 엄지손가락을 모으는 근육이고요. 무지대립근은 엄지손가락을 다른 손가락과 마주보고 물건을 잡게 하는 근육을 다른 말로 엄지맞섬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소지구근인데요. 소지손가락의 근육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셨던 거는 엄지손가락의 근육이고요. 자,
소지 편근, 그리고 굽힌근, 소지 벌린근, 소지 맞선근. 근데 사실은 이런 근육들이 굉장히 많긴 하지만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는 극히 드무니까요.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의미인지, 소지 편근은 어떤 의미인지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지 손가락을 펴는 근육을 소지 편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소지 손가락을 구부리는 근육. 말 그대로 소지 굽힌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소지 손가락을 벌리는 근육은 소지 벌린근. 구부리고 모아주는 근육은 맞선근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의 근육 종류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 족배근인데요. 발등의 근육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엄지 편근, 단무지 신근, 그 안에 종류를 보시면 장무지 신근, 단지 신근, 장지 신근 이렇게 나오고요. 자, 맨 위쪽에 단무지 신근은 엄지발가락을 펴게 도와주는 근육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장무지 신근은 엄지발가락 및 발목을 펴는 근육을 이야기를 하고요. 자, 단지 신근은 1지부터 4지까지 발가락을 펴는 근육을 이야기를 하고 2지, 5지 발가락을 펴는 근육은 장지 신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중족골, 다른 말로는 중간근, 또 발 허리와 허리뼈 사이의 근육을 중족골이나 중간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위 보시면 벌레근, 그리고 발등 쪽 뼈 사이근은 배측 골간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발바닥 쪽 사이근은 저측 골간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첫 번째 벌레근을 한번 살펴보면요. 충양근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발허리 발가락 관절을 굽히고 발가락 뼈 사이의 관절을 펴는 근육을 이해를 합니다.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아래쪽에 배측골간고는 2지에서 5지 발가락을 벌리는 근육을 발등 쪽 뼈 사이 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아래쪽에 3지부터 5지 발가락을 모으는 근육은 저측 골간근이고 발바닥 쪽 사이 근육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족저근이 있는데요. 발바닥 근육을 다른 말로 족저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족저근의 그 종류를 보시면 엄지 굽힌근과 발가락 굽힌근, 소지 굽힌근, 엄지 발림근, 소지 발림근, 엄지 모음근, 발바닥 네모근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안에 세부적으로 또 근육이 이름이 존재를 하는데요, 명칭이. 이렇게 다 외우시려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엄지굽힌근은 짧은 굴근이 있고요. 긴 굴근이 있고 발가락 굽힌근에도 단지 굴근이 있고 장지 굴근이 있다. 그리고 소지 굽힌근은 뭐 단소지 굴근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엄지 발림근은 무지 외전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다 외우기 많이 힘드시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엄지 굽힌근은 엄지발가락을 굽히는 근육이다. 크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발가락 굽힌근도 마찬가지로 발가락을 굽히는 근육이고요. 소지 굽힌근도 마찬가지 굽히는 근육입니다. 자, 엄지발림근이나 소지발림근 같은 경우에는 뭘까요? 그러면 발가락을 벌리는 근육이겠죠. 그래서 엄지발가락을 벌리는 근육이고 소지발림근 같은 경우는 소지발가락을 벌리는 근육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엄지모음근은 무지내전근, 엄지발가락을 모으는 근육이다 라고 크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발가락을 발바닥 쪽으로 구부리도록 하는 근육은 다른 말로 발바닥 네모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과 발의 신경입니다. 첫 번째 신경계인데요.
신경계의 최초 단위는 뉴런입니다. 신경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최소 신경 단위고요. 신경세포의 신경 자극을 신경세포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수상돌기가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세포체에게 전달을 해주면 그 세포체는 수상돌기를 통해서 받은 자극을 축삭에 전달을 해주고 그 신경세포에서 필수적인 생명 근원으로 핵이 이제 존재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축삭돌기는 세포체에서 받은 자극을 다른 뉴런의 말초 수상돌기로 신호를 전달하는 또 역할을 합니다. 자, 밑에 아래쪽에 시냅스를 보시면요. 하나의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로 연결되는 부위이며 축삭돌기와 수상돌기가 연결되는 곳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뉴런은 이러한 핵이 있습니다. 핵이 있고 이렇게 밧줄 모양의 뭐가 있냐면 축삭돌기가 있어요. 그리고 수상돌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뻗어나온 신경입니다. 네, 이러한 뉴런이 여러 개가 연결이 돼 있겠죠. 이 연결된 부분을 시냅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안에 들어있는 핵, 이거를 세포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상돌기는 이렇게 뻗어 있어요. 가지처럼. 그래서 다른 쪽에 있는 자극을 어떻게? 축삭으로 전달해 줍니다. 밧줄같이 꼬여있는 이 부분을 축삭돌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신경세포가 다른 신경세포로 연결되는 부위를 이 부분을 바로 시냅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냅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뉴런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신경섬유의 재생과 보호에 관여하는 부분은 신경교세포라고 써 있고요. 자, 신경계의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계의 기능. 첫 번째, 운동 기능이 있습니다. 운동 기능. 조직이나 세포가 맡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작용하게 하는 기능을 운동 기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감각 기능은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느끼는 기능을 감각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정 기능은 중추신경계를 통해 통합하고 조절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달 기능은 일정한 방향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전달 기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신경계의 기능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손의 신경의 종류예요. 보시면 애과신경, 겨드랑이 쪽으로 연결된 신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피신경은 근육의 피부에 있는 신경인데 위쪽 팔 근육과 아래 팔 피부를 담당하는 근육을 근육, 피부, 근피신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정중신경이 있고요. 일부 손가락의 감각이나 움직임 등의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신경을 정중신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팔과 손등의 외측을 지배하는 혼합성 신경을 요골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척골신경, 요골과 척골, 앞팔 내측 피부의 감각을 지배하는 신경을 척골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잡뼈, 노뼈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요골과 척골은 이제 팔에 관련된 그런 신경입니다. 지골신경은 손가락의 열, 한기, 통증 등의 감각을 느끼는 신경을 지골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발해신경입니다. 발은 대퇴신경, 근육을 지배하고 감각을 느끼는 신경을 대퇴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좌골신경 같은 경우는 다리의 감각을 느끼고 근육의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을 좌골신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로 감각을 느끼는 신경은 천비골 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의 신경도 크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